바로 이어서 조응천 의원님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깜빡한 잠시 잘못 알려드린 게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의 그 표결이 있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양향자 의원은 찬성이 아니고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양향자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원 9명 중에서 인원은 9명이 참여를 했고 투표를 했고요. 7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1명이라는 점으로 다시 한번 교정해 드립니다. 자, 조응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의원님 모셨는데 자, 오늘 조금 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자, 9명의 최고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했고요.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 친한계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해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뭐 바야흐로 막장으로 간다. 막장으로 간다. 예.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5달도 잘 안 남았는데 안 그래도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뭐 모든 지표가 집권 여당에 비해서는 한 반절밖에 안 되죠. 저는 그게 이제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초 체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그다음 그 후보자들의 개인기, 기량으로 그걸 극복을 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기초 체력이 반절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초 체력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빼는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나름의 팬덤이 있는 사람이고 정치인이고 과거 전당대회라든가 혹은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가 이런 데 나왔을 때 꾸준히 그래도 한 30에서 40% 정도의 득표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대표 될 때는 뭐 63%인가 뭐 그랬지만 그건 뭐 논외로 하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과연 지방선거 때 투표장으로 갈 것인가? 네. 제가 보기에는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취약한데 자기들 지지층의 일부가 이건 뭐 창피하다 혹은 실망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이건 뭐 우세였던 지역은 박빙으로, 박빙이었던 지역은 패배로, 안 그래도 불리했던 지역은 이건 뭐 도저히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지역으로 한 단계씩 쭉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과연 그래도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선택을 갈구하는 게 정당의 생리인데 참 이상하다. 왜 거꾸로 갈까? 그래서 막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29일 오늘입니다. 오늘 공표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7%가 제명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제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36.5%,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한 유보층이 15.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당 질서를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4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8%가 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지금 미디어 토마토와 천지일보 여론조사가 다 47% 제명해야 된다가 네, 비슷하게 나오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층과 중도층 중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애정을 가진, 그러니까 이탈 국민의힘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제명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갔고, 당권파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야권 지지자들은 이게 뭐 완전히 팝콘각이거든요. 그래, 끝까지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려. 그런 생각이 속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명해야 된다가 거진 과반에 가까운 47 뭐 이렇게 나오고, 제명하면 안 된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2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제명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어떻게 입장을 보시면요? 자기는 뭐 이거 수긍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지만 뭐 강제로 지금 제명을 당해서 당을 떠나게 됐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거기에 있다. 국민의힘에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 장 외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지금 탈당 권유를 받았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2026년 1월 29일 오전 9시 50분 국민의힘의 어게인당 복귀가 완료됐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킨 윤석열 부부와 장동혁 등 추종 세력 그리고 사이비 종교 집단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재준 최고위원 친한계죠. 표결 도중에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 기자들과 만나서 저만 반대를 표시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오후 1시 20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시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1시 20분에 친한계들의 입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또 않고 여러 가지. 자, 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할 수도 있고 무소속으로 재보궐선거 또는 지방선거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은 안 할 것 같아요. 신당 창당. 과연 그런 동력이 있느냐? 예. 예. 지금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동조해서 같이 동반 탈당을 하느냐는 게 사실은 그 동력의 관건일 건데, 뭐 지금 우재준 의원도 아마 당 밖으로 나가진 않는다 그렇게 뭐 얘기했나요? 어쨌든 친한계 의원들 중에 따라서 나가겠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속보로 친한계는 신당 창당은 없다. 무소속 출마 고려한다 이렇게 속보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 그것도 뭐 시장 도지사가 아니고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에서 나갈 건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떨어졌다, 낙선했다라고 하면은 참 난감하죠. 어떻게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단기 필마인데다가 더군다나 그 지역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주면은, 그러면 민주당 후보와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고 왔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근데 같아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네, 네. 그 선택지가 굉장히 좁은데, 그러면 국힘 텃밭으로 예를 들어 대구시장 후보로 누가 현역 의원이 나가게 되면 거기가 비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쪽으로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과연 생還가능성이 그렇게 높으냐? 뭐 단정적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는 지금 못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하여간 본인은 모험은 좀 하기가 지금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라면은 저는 민주당 강세 지역에 나가서 뭐 지더라도 정말 선전을 하든가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조국 대표가 아마 재보궐로 나갈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은 거기 따라 나가서 조국을 이기고 오겠다라고 하는 명분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그러면 정말 이거는 언급량도 많아질 거고 또 그만한 정치적 위상에 걸맞는 그런 싸움이 될 건데 과연 그런 모험을 감수할 것인가. 저는 글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는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창당을 해가지고 총선에서 살아 돌아왔고 또 뭐 과거에는 보면 뭐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와가지고 정치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게 제명을 당한 상황이어서 이제 생환 여부가 굉장히 지금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에는 재보궐선거가 지역도 많지가 않고, 예, 지역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택지도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 자, 이 선거 출마 지역이나 선거 출마 여부는 차치를 하고서라도 이 법적으로 가처분 여부를 신청을 할지 여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절차 위배를 가지고 아마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물론 또 이게 사유가 되느냐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사유가 과연 이게 되냐 너무 중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는 법원에서는 인용을 안 할 거고 명확한 절차 위배가 있으면 인용이 될 건데 그나마도 또 나중에 다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준석 대표처럼 그 흥결을 보완하면은 또 그냥 가처분이 기각되거든요. 네. 이 여의도와 서초동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내가 이겨야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국민들의 특히 지지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가, 누가 더 참 저 이상하다 얘기를 덜 듣는가라는 건데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내심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2018년과 유사하게 완전히 괴멸적으로 패배할 것이다.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유지가 되겠냐. 그때 룸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장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의 그 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경쟁력을 깎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설령 나중에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자기가 돌아올 룸이 그만큼 좁아지는 겁니다. 가처분으로 치열하게 다툰다고 하면 여당은 좋죠. 뭐 오늘로서 이 불안정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고위 열어가지고 제명했다. 이걸로 끝내자라고 했는데 가처분하게 되면 이제 이걸 계속 끌게 되잖아요. 다른 이슈도 계속 잡아먹게 되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길게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네. 따라 가지고 자기의 그 복귀 여부가 또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여지를 좀 좁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건
법조인으로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처분하고 싶을 건데 그거는 정무적으로는 옳지 않고 또 법원도 이 정당이란 것이 그 국민의 자발적 결사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제발 우리한테 들고 오지 마요.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승소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승소해봐야 손에 쥐는 것도 없다. 그냥 잠깐 기분 좋은 거에 불과하다. 자, 어제 마지막으로 또 오세훈 시장이 제발 좀 다투지 좀 말아라. 마지막 기회다. 제발 좀 두 사람이서 승리와 미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터놓고 얘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발 정면 충돌을 하지 말고 파국을 좀 막아달라라고 또 호소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징계가 죄명으로 나왔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중간중간에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장동혁 대표도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양쪽이 다 조금 이 파국으로 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긴 있었는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걸로 보이십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네.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의 한계인 것 같아요. 법조인의 한계다. 옳고 그른 걸 따지길 좋아하는. 뭐가 더 좋은가 보다는 옳고 그른 게 나는 내가 옳아. 거기에 집착을 아무래도 하게 되죠. 뭐 직업적으로 계속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남을 단죄하는 일을 해왔으니까 내가 왜 이 죄책을 덮었어야 돼? 그런 법조인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지금 터잡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 각자의 팬덤들, 각자의 지지층들의 뜻이 워낙에 강고한데 그 지지층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맞서고 그 뜻을 거스를 용기와 능력이 부족한 거죠. 진정한 지도자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 되면은 난 그래도 이러고 저러고 해야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알리고 거꾸로 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사상 누각이고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그 배신자 트라우마. 그 원리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그걸 막 만들었잖아요. 그게 막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유승민 전 대표 아직도 그 딱지가 붙어가지고 좋은 글씨처럼 새겨져 있고 이준석 대표 역시 그 비슷하고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어쨌든 내부 총질하고 배신한 사람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배신자 트라우마가 당내에 지금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유가 좀 있으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품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여의도에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도 이제는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리티로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로 떨어지고 나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것도 계속 눈에 거슬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의 앙금, 개인의 갈등, 뭐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차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양측에 다 주변에 있는 좀 급진적인 사람들, 과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의 갈등을 더 증폭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지명직 최고위원과 네네네. 정책위 의장을 인사를 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오늘 다 찬성을 다 했죠. 했죠. 네. 특히 그 지명직 최고위원은 굉장히 뭐 강한 발언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해서 모은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불신 또 좋지 않은 감정은 제가 접해본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뭐 거의 신앙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럴 거면 갈라져라 제발. 뭐하냐 찌그락빠그락. 그러면서 니네들 저 에너지를 거기다 다 소진하고 그 이재명 정부와 절대다수의 민주당이 저런 폭정을 일삼고 있는데도 니네 견제구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그러느니 그냥 갈라서서 각자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러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 이 결국은 선거에서 판판이 깨지고 그리고서 미래통합당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로 나가면 춥고 배고프고 고생한다. 네. 그래서 네가 나가라. 그런 게 아직 만연합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한 방송에 출연한 이야기도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 번도 같이 회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어요. 본인은 당대표를 4번 했었는데 당대표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한데 비대위원장 할 때 자기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회의를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요즘에 그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소통 부족이 있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 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조국 당과의 합당을 갑자기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최고위원들 깜놀해가지고 이건 뭐냐 도대체. 이게 더 심한 거죠. 제가 지켜봤던 그리고 비대위원으로 들어갔던 뭐 그런 최고 단위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난상 토론 벌어지는 거는 그거는 정말 이상론이고 그냥 오늘 아침에 모두 발언 뭐 하실 겁니까? 그게 답니다. 그래서 너무 튀는 것 같으면 그거는 조금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나중에 하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장동혁 대표하고 이런 일이 없었겠죠. 둘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둘 다 서초동 출신이고 소통을 서로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처럼 자영업을 한다든가 네. 올해 숙성이 됐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그리고 생짜로 그냥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지도부를 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한동훈,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이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대화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소통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뭐 탄핵을 거치면서 두 사람이 갈라졌고 그런 다음에 서로의 대화가 다 단절이 돼버렸고 소통이 단절해버렸고 이제는 서로 죽여야 사는 사람들이 돼버렸는데 서로가 소통하지 않고 서로가 대화하지 않는데 지도의 자격 둘 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 편을 들고 누가 누구를 누가 잘못했다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원망을 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장동혁이 있을 때 그때는 장동혁 최고를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로 여겼겠죠. 보완제로 여겨서 아주 뭐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대체제로 나서니까 그게 불편한 거고 장동혁 대표는 처음부터 한동훈을 보완제로 생각을 안 했죠. 본인이 용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체제로 자기는 한동훈의 대체제다. 그러니까 같은 한을 이고 살 수 없다. 그런 생각. 한동훈이 있는 한은 내가 더 빅픽처를 하는 게 힘들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일단 오후 2시에
어떤 그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입장을 낼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대구에서 출마를 해서 보수 적통의 입지를 굳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이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예. 그러면 민주당이 또 전략 공천을 예를 들어 한다 칩시다. 네. 그리고 되게- 또 국민의힘도 공천을 센 사람을 하겠죠. 근데 한동훈이 또 나와서 천하 3분지계로 갔을 때 만에 하나 이게 민주당으로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김부겸이 나간다. 그러면 역적 중에 역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조국 대표가 나가는 지역으로 뛰쳐가서 멱살 잡고 같이 싸워라.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참 그 카드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당히 것 같아요. 크기 저는. 때문에 예. 왜냐하면 대구시장 출마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이래저래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될 수가 있어서 거기도 또 저가 뭐 대구가 고향인데 네. 이번엔 다를 거다라는 대구 시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찍어주지 않는다.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시장 선거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보궐선거로 붙을 수도 있고 보고는 안 할 거예요. 예.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서 뭐합니까? 그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진행되는 얘기고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떨어지네요. 이렇게 상황이 이게 충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형도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네. 자, 알겠습니다.